주말마다 수십만 명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울렛입니다. 50% 할인 태그를 보고 오늘 운 좋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그 코트, 백화점에서 밀려난 재고가 아닙니다. 애초에 백화점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별개의 상품입니다. 10명 중 9명이 모르는 이 비밀, 옷에 달린 작은 택 하나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암호를 함께 해독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분명합니다. 10명 중 9명이 아울렛에서 옷을 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화점에서 안 팔린 재고를 싸게 사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 믿음이 철저히 계산된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주말 아울렛의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화려한 조명 아래 빨간 글씨로 50%, 70% 할인이라고 적힌 태그가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이성을 잃습니다. 정가 30만 원짜리 코트가 15만 원이라니 반값에 명품을 손에 넣었다는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카드를 긁는 손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코트가 정말 백화점에서 팔다 남은 물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대부분의 아울렛 상품은 백화점 재고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울렛에서 팔리기 위해 만들어진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상품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상품을 MFO라고 부릅니다. Made for Outlet의 줄임말로 아울렛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백화점 정품과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같은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고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물건입니다. 이걸 자동차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제네시스 엠블럼을 달고 있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아반떼 엔진이 들어있는 겁니다. 겉은 명품이지만 속은 중저가 상품인 셈입니다. 문제는 소비자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왜 모를까요? 브랜드들이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렛 매장에 가보면 어디에도 이 옷은 아울렛 전용 상품입니다 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정가와 할인가만 크게 적혀 있을 뿐입니다.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원래 비싼 물건을 싸게 산다고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함정입니다. 우리가 50% 할인이라고 생각한 그 가격이 사실은 본래 그 옷의 진짜 가격이었을 수 있습니다. 할인을 받은 게 아니라 정가를 주고 산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거대한 착각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아울렛 상품이 재고가 아닌 기획 상품일 수밖에 없는지 그 증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렛 상품이 백화점 재고라는 믿음, 왜 성립할 수 없는지 숫자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은 얼마나 팔릴까요? 업계 통계에 따르면 시즌 내 판매율은 평균 85%에서 90%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 백화점에 들어온 옷 100벌 중 85벌에서 90벌은 정가 또는 약간의 세일 가격에 팔려나간다는 뜻입니다. 남는 건 고작 10벌에서 15벌 정도입니다. 이제 아울렛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만 대형 프리미엄 아울렛이 20개 이상 있습니다. 여주, 파주, 기흥, 부산 등 전국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각 아울렛에는 수백 개의 브랜드 매장이 입점해 있고 각 매장에는 수천 벌의 옷이 걸려 있습니다. 이 물량이 1년 365일 빈틈없이 채워져 있습니다. 시즌이 바뀌어도 연휴가 지나도 매대는 항상 가득합니다. 여기서 간단한 산수를 해보겠습니다. 백화점에서 남는 재고가 전체의 10%에서 15%라면 그 물량으로 전국 수십 개 아울렛 매장을 1년 내내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백화점 재고만으로는 아울렛 한 구석도 제대로 못 채웁니다. 그렇다면 아울렛을 가득 채우는 그 많은 물건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애초에 아울렛용으로 따로 생산되는 겁니다. 브랜드들은 아울렛 전용 공장을 운영하거나 기존 공장에서 별도 라인을 돌려 아울렛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실은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시장조사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아울렛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실제 백화점 재고는 전체의 5%에서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에서 95%는 기획 단계부터 아울렛을 위해 설계된 MFO 상품입니다. 왜 브랜드들은 이런 방식을 선택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렛 전용 상품은 설계 단계부터 원가를 낮춰서 만듭니다. 더 저렴한 원단을 쓰고 공정을 단순화하고 부자재 품질을 낮춥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처럼 보이는 가격에 팔아도 브랜드는 충분한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값에 산 것 같지만 브랜드 입장에서는 제값을 다 받고 판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아울렛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울렛은 재고 처리장이 아닙니다. 본래 중저가 상품을 명품 브랜드 이름으로 파는 별도의 유통 채널입니다. 그렇다면 백화점에서 정말 안 팔린 재고는 어디로 갈까요? 아울렛으로 간다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 명품 브랜드의 재고 처리 방식은 우리 상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2017년 영국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팔리지 않은 재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버버리는 그 해에만 약 415억 원어치의 의류와 액세서리, 향수 등을 불태워 없앴습니다. 멀쩡한 옷과 가방을 소각로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고 버버리는 2018년에 재고 소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이유는 브랜드 가치 보호입니다. 명품의 핵심은 희소성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것, 그게 명품의 가치를 만듭니다. 그런데 재고를 아울렛에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싸게 살 수 있게 됩니다. 희소성이 무너지고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합니다. 버버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같은 최상위 명품 브랜드들은 자체 아울렛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재고를 싸게 파는 것은 브랜드 자살 행위입니다. 차라리 태워버리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아울렛에 멀쩡하게 걸려있는 명품 로고가 박힌 상품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 브랜드가 태워도 아깝지 않을 만큼 싸게 만든 아울렛 전용 기획 상품입니다. 둘째, 최상위 명품은 아니지만 명품 흉내를 내는 중상위 브랜드의 상품입니다. 물론 버버리 소각 사건 이후로 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부 브랜드들이 재고 처리 방식을 바꾸기는 했습니다. 기부를 하거나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울렛으로 대량 방출하는 방식은 최상위 명품 브랜드들에게 선택지가 아닙니다. 다시 아울렛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울렛에서 명품처럼 보이는 상품을 파는 브랜드들은 어떤 곳일까요? 대부분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불리는 중상위권 브랜드들입니다. 코치, 마이클 코어스, 케이트 스페이드 같은 브랜드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백화점과 아울렛 두 채널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그리고 각 채널에 맞는 상품을 따로 만들어 공급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죽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정품 가죽 가방은 대부분 풀그레인 가죽을 사용합니다. 풀그레인이란 소가죽의 가장 바깥층을 그대로 사용한 최고급 가죽을 말합니다. 표면에 자연스러운 결이 살아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윤기가 더해집니다. 만졌을 때 촉감이 부드럽고 탄력이 있습니다. 반면 아울렛 상품에 쓰이는 가죽은 다릅니다. 스플릿 가죽이나 코팅 가죽을 많이 사용합니다. 스플릿 가죽은 소가죽의 안쪽 층을 분리해서 표면을 인위적으로 가공한 것입니다. 코팅 가죽은 얇은 가죽 위에 합성 수지를 덧입힌 것으로 겉보기에는 번쩍거려서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라지고 벗겨집니다. 만졌을 때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부자재입니다. 부자재란 옷이나 가방에 붙는 지퍼, 단추, 버클 같은 부속품을 말합니다. 백화점 상품의 부자재는 대부분 황동이나 스테인리스 스틸처럼 묵직하고 내구성 있는 금속을 씁니다. 색이 쉽게 변하지 않고 오래 써도 튼튼합니다. 아울렛 상품의 부자재는
대부분 가벼운 합금에 도금 처리를 합니다. 들어보면 확연히 가볍고 몇 번 쓰다 보면 도금이 벗겨져서 밑바탕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퍼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 상품은 YKK 같은 고급 지퍼를 쓰지만 아울렛 상품은 이름 없는 지퍼를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 옷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같은 브랜드의 캐시미어 코트라도 백화점 제품과 아울렛 제품의 원단 품질이 다릅니다. 캐시미어 함량이 다르거나 같은 함량이라도 원사의 등급이 다릅니다. 재봉 품질, 안감 처리, 단추 부착 방식까지 세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겉에는 같은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지만 열어보면 메모리 용량도 다르고 카메라 화소도 다른 보급형 모델인 겁니다. 같은 브랜드 이름 아래 완전히 다른 등급의 상품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이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브랜드들은 스스로 구분 표시를 해둡니다. 바로 택에 새겨진 암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브랜드들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상품에 작은 표식을 남겨둡니다. 이게 바로 상품의 출생증명서입니다. 아울렛 전용 상품인지 백화점 정품인지를 구분하는 암호가 택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코치를 보겠습니다. 코치 가방에는 시리얼 넘버라는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란 제품마다 붙는 일련 번호를 뜻합니다. 이 번호가 알파벳 F로 시작하면 팩토리 라인입니다. 팩토리 라인이란 아울렛 전용 생산 라인을 의미합니다. 백화점이나 면세점 제품은 시리얼 넘버가 F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방 안쪽 택 구석에 동그란 관형 모양의 마크가 있다면 역시 아울렛용입니다. 참고로 코치 팩토리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약 80%가 이런 아울렛 전용 상품이라고 합니다. 바나나 리퍼블릭과 갭은 더 단순합니다. 택을 자세히 보면 작은 점이 찍혀 있습니다. 점이 3개 찍혀 있거나 다이아몬드 모양 표시가 있으면 아울렛 전용 상품입니다. 아무 표시도 없으면 백화점 라인 제품입니다. 제이크루도 비슷한 방식을 씁니다. 택에 점이 2개 찍혀 있으면 아울렛 전용입니다. 점이 없으면 정규 라인입니다. 이 작은 점 하나가 원단 품질과 공인비, 그리고 실제 가치를 결정하는 표식입니다. 나이키 팩토리 스토어에서 파는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토리 스토어란 나이키가 운영하는 아울렛 매장을 말합니다. 택의 상품 코드 앞에 특정 기호가 붙어 있으면 아울렛 전용으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백화점이나 정규 매장에서 안 팔려서 넘어온 물건이 아니라 태생부터 팩토리 스토어용으로 기획된 물건입니다. 이 표식들은 아주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표시를 해놓았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르고 지나가니 판매에 지장이 없습니다. 브랜드에게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소비자에게는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작은 표식의 의미를 모른 채 50% 할인이라는 글자에만 눈이 팔려 지갑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암호를 알았으니 쇼핑할 때 택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렛 가격표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정가와 할인가를 나란히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정가 50만 원의 빗금이 그어져 있고 옆에 할인가 25만 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반값이니 사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 정가 50만 원은 진짜 정가일까요? 애초에 아울렛에서만 팔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인데 50만 원이라는 정가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이 문제로 집단 소송이 수백 건 벌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약 300건의 소송이 소매업체를 상대로 제기되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가짜 참조 가격이었습니다. 참조 가격이란 할인 전 원래 가격을 의미합니다. 소비자들은 이 참조 가격을 보고 얼마나 할인받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참조 가격이 허구라면 어떨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마이클 코어스는 아울렛 상품에 허위 정가를 표시했다는 소송에서 약 65억 원에 합의했습니다.
JC 페니도 비슷한 소송에서 약 600층억 원에 합의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번도 그 가격에 팔린 적 없는 상품에 허위 정가를 붙여서 할인율을 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마케팅 용어로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앵커링이란 닻을 내린다는 뜻으로 처음에 높은 숫자를 보여주면 그 숫자가 기준점이 되어 이후에 보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지는 심리 효과를 말합니다. 50만 원이라는 닻을 먼저 내려놓으면 25만 원이 저렴해 보입니다. 실제로 그 옷이 2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아울렛 관련 제재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등 4개 아울렛 운영사에 총 6억 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가격 표시보다는 할인 행사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한 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가격 표시 자체에 대한 규제는 미국보다 강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보는 할인율은 혜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원래 그 가격에 팔 계획이었던 상품에 붙인 마케팅 장치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아울렛에 절대 가지 말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울렛에도 진짜 백화점 재고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의 5%에서 20% 정도로 많지 않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진짜를 구별해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진짜 백화점 재고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이즈 구성을 보십시오. 진짜 재고는 사이즈가 뒤죽박죽입니다. 왜냐하면 잘 팔리는 사이즈는 이미 백화점에서 다 팔렸기 때문입니다. 남은 건 너무 작거나 너무 큰 사이즈뿐입니다. 반면 아울렛 전용 상품은 모든 사이즈가 골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애초에 아울렛 판매를 위해 생산했으니 당연합니다. 둘째, 색상을 보십시오. 진짜 재고는 색상이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쁜 색은 백화점에서 먼저 팔렸습니다. 남은 건 선호도가 낮은 색상입니다. 반면 아울렛 전용 상품은 무난하고 인기 있는 색상 위주로 구성됩니다. 검정, 네이비, 베이지처럼 누구나 좋아할 색이 풍부하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셋째, 진열 위치를 보십시오. 진짜 재고는 매장 구석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량이 적고 사이즈가 들쑥날쑥해서 메인 진열대에 놓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매장 입구나 중앙에 화려하게 쌓여 있는 상품은 대부분 아울렛 전용입니다. 넷째, 택을 확인하십시오. 앞서 설명한 비밀 코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브랜드마다 표시 방식이 다르니 자주 가는 브랜드의 코드는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스마트폰에 메모해 두거나 쇼핑 전에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이즈 다양하고 색상 예쁘고 매장 중앙에 쌓여 있다면 10중8구 아울렛 전용 상품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사이즈 뒤죽박죽에 색상 난해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다면 그게 진짜 백화점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준을 기억하시면 아울렛에서도 진짜 득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울렛 할인의 불편한 진실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울렛 상품의 80% 이상은 백화점 재고가 아닙니다. 기획 단계부터 아울렛에서 팔기 위해 원가를 낮춰 만든 기획 상품입니다. 겉모습은 같아도 원단, 가죽, 부자재의 품질이 다릅니다. 가격표에 적힌 정가는 실제로 한 번도 그 가격에 팔린 적 없는 허구의 숫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다고 믿은 50% 할인은 실제로는 할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명품은 없습니다. 가격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저렴하다면 저렴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브랜드 로고만 보고 지갑을 열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실제 가치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울렛 쇼핑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렛 전용 상품이라도 그 가격에 만족한다면 구매해도 됩니다. 다만 백화점 정품을 반값에 샀다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아울렛 전용 상품은 본래 그 가격에 맞게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선택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브랜드가 설계한 구조 안에서 속아왔습니다. 이제 택에 새겨진 코드도 알고 진짜 재고를 구별하는 법도 알았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똑똑하게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아울렛에 갈 때는 옷을 집기 전에 택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사이즈 구성과 색상, 진열 위치도 살펴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지갑을 지켜줄 것입니다. 반값의 환상에서 벗어나 진짜 가치를 아는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울렛 할인의 숨겨진 구조를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택에 찍힌 작은 점 하나, 시리얼 넘버 앞에 알파벳 하나가 수십만 원의 가치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 이제 아셨을 겁니다.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 아울렛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알려드린 택 확인법, 사이즈 구성 확인법을 활용하신다면 아울렛에서도 진짜 득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아울렛에서 택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나중에 알고 보니 아울렛 전용 상품이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어떤 브랜드였는지,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쓰는 마트 할인 스티커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1 50% 할인 스티커 뒤에 숨겨진 유통기한의 진실. 과연 정말 이득일까요? 이런 소비의 함정을 미리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두십시오. 매주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이 이 정보를 더 많은 분께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